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나게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 브렉시트 연기와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을 유럽연합이 제시를 했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달 이 브렉시트는 우선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자, 주영석 기자. 네. 공식적으로 이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연기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영국에 대해서 역제를 한 거죠. 영국이 뭐 하원에서 계속 부결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니까 기다리던 유럽연합이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두 가지 역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영국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받아들여서 일단 3월 29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테레사 메이 총리와의 그 합의 내용을 밝혔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방안은 브렉시트를 짧게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이걸 전달했고 설득한 결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 두 가지 방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난밤에 테레사 메이 총리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어찌됐건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서 3월 29일 브렉시트는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거기까지 확정됐다. 그거는 좀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짧게 브렉시트를 연기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네. 제 생각으로는 이건 뭐 급한 불만 끈 네,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3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네. 그거는 일단 막아야 되는 막아야 거니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3월 29일 날 브렉시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데 유럽연합이나 영국이나 뜻이 일치했던 거죠. 네.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결국 급한 불만 끈 게 맞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 전달이 됐는데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 최소한의 기간 안에 영국 스스로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 브렉시트 관련해서 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럽연합이 제시한 두 가지 안은 첫 번째 안은 그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의 그 합의안을 다시 표결을 붙여서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승인할 경우에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합의안을 영국 하원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부결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영국 하원이 표결에 붙여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주면 5월 22일까지 그렇죠. 5월 22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을 브렉시트를 연장을 할 수 있고 5월 23일부터 유럽의회 선거가 열립니다. 근데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가 여부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얘기하는 거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한다면 5월 22일 이후까지도 연기할 수 있지만 유럽의회 선거를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5월 22일을 넘길 수 없다. 절대로 넘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월 2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적어도 5월 22일까지 연장되면 그 전제 조건이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가결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여서 첫 번째 안은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처리하자. 이게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의 합의안을 가결하지 않을 경우에 뭐 또다시 표결했는데 또 부결시키거나 아예 표결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만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 2주 연장하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11일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22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4월 11일 전까지는 뭐 노딜 브렉시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건 너네 영국이 알아서 해라. 아무튼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게 합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3월 29일 당장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지금 하루하루 좀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까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2달 최대한 2달이고요. 네. 짧으면 2주 안에. 짧으면 2주죠. 지금 네. 4월 10일까지 그렇죠. 하원이 그 탈퇴안을 승인을 안 해주면은 4월 10일까지만 연장하겠다는 거니까 맞아요. 네. 나가라 이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의 결정은 네. 영국 보고 이제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좀 마련을 네, 주겠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참 이거 어떤 선택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역시 공은 다시 영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예, 영국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영국 하원은 그동안 그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의 합의안을 계속 부결시켜 왔어요. 그 이유는 뭐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국경 통제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탑이죠. 백스탑과 관련한 조항이 너무나 독소 조항이다.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백스탑이 있는 조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영국 하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에게 이 백스탑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지 영국 하원을 통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죠.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유럽연합이 이렇게 단기간에 연장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영국 하원이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의 합의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럴 거면 이미 앞서서 통과시켜줬지. 그렇죠. 전혀 상황이 안 달라졌는데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통과시켜주면 그 앞에 통과 안 시켜준 것에 대한 그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죠. 왜 지금은 달라진 것도 없는 내용을 통과시켜주면서 왜 앞서서 그건 통과 안 시켜줬냐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절대로 이건 통과가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얘기는 4월 11일까지 영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1일까지 대책을 마련 못하면 결국 4월 11일 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건데, 그거는 뭐 영국 입장도 그렇고 유럽연합 입장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가 다 상당한 파장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지금 영국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연합에서 이제 영국에게 아까 역제안을 2가지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랬다는 건 우리는 당신들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거를 뭐 내비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영국 내에서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이제 2달 사이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건데, 상황이 이 영국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영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차라리 쉬워요. 선택하기가. 국민들이나 영국 하원이나 뭐 브렉시트로 가건 브렉시트를 다시 번복을 하건 간에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확 쏠려 있으면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고요. 이 유럽연합이 이렇게 2가지 방안까지 제시해 줬지만 사실 어느 방안도 영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국이 과연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유럽연합이 제시한 4월 11일 또는 5월 22일 안에 좀 그럴듯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할지는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브렉시트 자체를 좀 없던 일로 되돌리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영국에 영국에서 보면. 네. 지금 100만 명이 청원을 했지 청원했고, 않습니까? 이 브렉시트 없애버리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그 영국 하원의 기조라고 한다면 유럽 의회 그 선거 5월 22일부터 23일부터죠. 23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의회 선거에 좀 참가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 참가한다는 것은 유럽 연합의 일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브렉시트의 의미도 없는 거고, 그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계속 그 유럽 의회의 일원으로서 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5월 20일 전까지, 특히 4월 11일 1차 시한 전까지는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연합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연합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노딜 브렉시트, 질서 있는 브렉시트, 뭐 소프트 브렉시트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까지도 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을 유럽연합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자기들이 쥐고 있다 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말을
좀 번역하자면 노드 브렉시트를 유럽연합이라고 해서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가겠다, 이거. 가야겠다. 네. 갈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유럽연합은 그 혼란을 타개에 나갈 자신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장클로드 융커 유럽 집행위원장이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 의회 사이트에는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브렉시트 취소 요구 청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국민 투표까지 끝난 상황인데 이걸 다시 이제 뒤집자는 얘기인데 이미 100만 명 넘게 서명했다고 BBC 방송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1분당 2,000명 이상이 여기에 지금 사인하고 있다고 몰랐어요. 하니까 네. 대단히 지금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재미난 게 지난 그 1차 국민 투표 때 캐머런 총리 때 그 브렉시트 투표 때 통과가 됐잖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 비율이 네, 높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젊은 쪽에서 어차피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들 생각이 있지만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이후에 그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그 뒷감당은 그 젊은 세대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들은 투표 때 브렉시트를 선택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국 젊은 층의 얘기는. 근데 왜 우리가 이 브렉시트로 인한 어려움을 다 왜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이게 아주 불만이 많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국의 지금 세대 갈등까지 왜 우리가 우리는 다 브렉시트 싫다고 그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브렉시트 원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그 부담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원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청원이 현실화돼서 제2의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 영국 총리실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그렇죠. 그랬냐면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일관되게 얘기했다. 브렉시트는 국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 국민투표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국민이 참가해서 결과는 결과다. 다수에 그렇죠. 의해서 결정됐기 네. 때문에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근데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든 안 좋게 생각하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뒤엎으려는 시도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총리실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를 영국이 제2의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먼저 했던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어 엎는다면 그것은 영국 민주주의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미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안을 결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한다? 그럼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하는 거죠. 네. 국민투표 또는 뭐 의회에서 투표해서 네. 결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계속 또 하고 투표하는 또 거죠. 하고. 네.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뭐 총리실에 일단 이런 입장을 냈는데 네. 총리 입장에서 일단은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러나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여론이 계속 국민투표 원하고 상황이 그렇게 가면 또 테레사 메이 총리가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브렉시트는 어떤 식으로든 가는 쪽으로 지금 테레사 메이 총리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 프랑스의 그 유럽 담당 장관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자기 페이스북에 네. 브렉시트라는 이름의 내 고양이는 밖에 나가겠다고 시끄럽게 울어서 막상 문을 열어주었더니 안 나간다? 들어오겠다고. 나가지도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앉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영국으로서는 정말 이건 망신이죠. 망신. 그렇죠. 지금 뭐 테레사 메이 총리의 스탠스를 보면 그래도 영국의 어떤 위상, 자존심을 생각해서 이걸 또 뒤집어 엎는다는 건 너무나 영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나 지금 글쎄요. 영국이란 나라의 자존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실리를 취해야 돼. 예, 그렇죠. 현실이 네. 중요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네. 참 진퇴양난. 그것이 현재 영국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뭐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는 이 영국 예. 브렉시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